아침 햇살이 거실 장식장 유리 위로 비치며 조용한 집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자 반찬 냄새가 방 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멀리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덜컥 열리더니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채 정리하기도 전에 왔어요. 어머니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소파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국과 갓 볶은 나물이 놓여 있었고 영수는 조용히 숟가락과 젓가락을 맞추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자리를 잡았고 지연도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짧은 말 뒤에 테이블에는 음식 먹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연의 숟가락은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그릇이 금세 비워졌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반찬을 더 내주었고 지연은 고개만 까딱이며 받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안함도 부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고 세면대 위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손질했습니다. 영수는 빈 그릇들이 쌓인 식탁을 천천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남은 반찬 있으면 조금 챙겨가도 될까요? 지연은 가볍게 말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속으로 여러 말을 삼킨 채 천천히 반찬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여러 통을 가방 안으로 넣었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한번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설거지통에는 그릇이 높게 쌓였고 싱크대에는 물기가 튀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그릇을 씻으며 지난 몇 번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었고 어쩌면 오늘도 그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 한쪽이 유난히 무거워졌습니다. 빈집을 둘러보니 며느리의 웃음 대신 잔일과 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설거지 소리가 오래 울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영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어딘가 흐린 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트 안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몇 명 보였고 그들은 과일 진열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다가가자 잠시 조용해지는 듯 했지만 곧 작은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그 속삭임은 들릴 듯 안 들릴 듯 했지만 내용은 금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반찬 챙겨갔다더라.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입만 대고 지나간다지. 조용한 말소리였지만 귀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사과를 골랐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 사이 뒤쪽에서는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댁을 식당처럼 생각한다니까. 두세 사람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귓가를 외면했습니다. 계산대에 줄을 서는 동안에도 속삭임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계산원이 영순을 보며 가볍게 인사했지만 영순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만 머물렀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더 느려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의 바람소리만 귓가를 스쳤습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별로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은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웃들이 던진 말이 계속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를 두둔할 수도 욕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작았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낼까 망설였지만 결국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 그냥 넘어가줘. 전화를 끊고 난 뒤 거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허전함을 만들었습니다. 영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아무런 예고 없이 시댁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영수는 반사적으로 앞치마 끈을 바짝 조이며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지연은 인사만 짧게 하고 곧장 소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치워놓은 잡지들이 다시 어지럽혀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으며 책들을 무심히 밀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영수는 냉장고 앞에서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웠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작은 조리도구들이 바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에도 관심 없는 듯 TV 채널만 바꾸며 시간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퇴근 시간이 남아 있어 집에 없었고 영순 혼자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탁이 차려지자 지연은 천천히 자리로 와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는 동안 벽시계 초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지연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비워진 접시와 국그릇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릇을 치우려는 영순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닌 더 이상 말할 힘도 없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동네 이웃 2명이 반찬을 전해주러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흐뭇한 미소로 인사를 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거실에서 TV를 보던 지연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설거지가 안 된 식탁과 편하게 앉아 있는 며느리의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웃들은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빠르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지연은 이들의 표정을 보고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불편한 공기가 흘렀지만 그녀는 금세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봐야 할 것만 보는 듯 했습니다. 방문을 마친 이웃들은 집 밖으로 나가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천천히 그릇을 씻었습니다. 거품이 묻은 물이 흘러내리는 동안 생각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웃으며 상도 나르고 설거지를 돕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는 더 멀어지고 이 집은 몸만 들르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거지가 끝난 뒤 영수는 주방창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였습니다. 바람이 부엌 식탁보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며느리가 내뱉던 옛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오면 숨이 막혀요.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어쩌면 진심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연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반찬 몇 통을 가볍게 챙겼습니다. 작은 인사만 남기고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남은 건 고요함과 영순의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마을 잔칫날 새벽 영수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마을회관 주방에 모였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국물이 끓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썰어놓은 채소와 고기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목과 허리가 불편하면서도 서로 도우며 천천히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영수는 식칼을 잡고 재료를 다듬으며 오래된 습관처럼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흥얼거림 속 깊은 곳에서는 긴장과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회관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화사한 옷차림으로 등장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주방 안의 분위기는 그대로였지만 몇몇 시선이 조용히 지연을 향했습니다. 지연은 익숙한 얼굴들에게 짧게 인사만 남기고 음식 냄새 나는 조리대 대신 식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고 화면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지연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따로 말을 건네지 않고 냄비를 저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며 조용히 국자를 움직였습니다. 잔치상에 올라갈 반찬들이 하나둘 완성되자 향긋한 냄새가 회관 안으로 퍼졌습니다. 잠시 후 음식을 다 내놓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맛볼 때 지연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지연은 접시에 음식을 수북하게 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사진을 찍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식탁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허리를 펴며 힘겹게 웃었고 젊은 사람들도 접시를 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순간 설거지해야 할 접시와 그릇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줄어들자 몇몇 이웃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순도 천천히 일어나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설거지는 생각보다 많은 양이었고 누구라도 손을 보태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여전히 홀로 식탁에 남아 음료를 마시며 거울을 꺼내 얼굴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은 자연스러웠지만 주방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회관 안에 있던 사람들이 흘끗흘끗 지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은 무언가 기대와 실망이 섞인 듯 보였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목이 아픈 복수는 설거지통 앞에서 잠시 허리를 펴고 지연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잔치의 활기 속에 작은 균열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회관 안에는 빈 접시와 컵이 가득 쌓였습니다. 음식 냄새는 사라지고 남은 건 설거지해야 할 그릇 더미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손에 물을 묻히려는 순간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올 정도의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이미 손이 부족해 누군가 더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은 허리를 짚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접시를 옮기다 팔을 털며 에휴, 이제 나이가 드니 힘드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연은 멀찍이 떨어져 음료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짓고 손거울로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이 회관 안의 공기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지연 쪽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연 쪽을 봤지만 여전히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주방 가득한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쌓인 마음을 더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젊은 며느리,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회관 앞 모든 시선이 동시에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갑작스러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잠시 멈칫한 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지만 얼굴에는 당황과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주방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뼈가리는 시선들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집에 일이 있어서요. 먼저 가볼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복수는 허리를 곧게 펴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 있었고 더는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시선을 피하며 급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잔치장이라기보다 법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영수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잡아야 할지 그냥 보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연은 문을 닫고 회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묵직한 정적이 회관 안에 퍼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웃들의 움직임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들이 연달아 흘러나왔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속삭임 같은 말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허리를 숙여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물이 튀어 앞치마를 적셨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자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감정만큼 확실한 건 오늘의 일이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회관 밖으로 나온 지연은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분명했지만 마음은 어지럽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잔치 소리가 멀어질수록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덩어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힌 듯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뒤돌아가면 더 큰 상처가 올 것 같아 애써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근처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지만 문자를 보낼 번호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단순히 나가는 것이었는데 오늘은 숨이 막힐 만큼 불편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들렸던 수군거림이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저렇게 사냐는 말은 직접 듣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 회관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자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당가에 서서 어둠이 내려앉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날이면 늘 느껴지던 뿌듯함은 없었고 오히려 허전함만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다가와 영순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마음 상하지 마요. 누구나 며느리 운이 다 같은 건 아니니까. 영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잔치 뒤남은 냄새와 찬 공기가 더욱 외로움을 키웠습니다. 결국 회관문을 닫고 영수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밤 냄새도 사람 소리도 없는 집안은 넓고 비어 보였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등에는 오늘 하루 동안 묻은 물방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식지 않는 서운함처럼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이어졌고 영수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전화 왔어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준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듯 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감정들이 뒤섞여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영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효도는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좀 같았으면 좋겠어. 준호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많은 소리가 부딪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기둥을 따라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루 창문을 열어 방 안 공기를 환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화사한 옷차림이 아닌 수수한 카디건과 작은 봉지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영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꺼낸 봉지에는 과일과 케이크, 그리고 작은 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향한 지연은 접시를 꺼내 과일을 씻고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서툴러 과일 모양이 울퉁불퉁했지만 손끝은 진지하게 움직였습니다. 과일을 자른 뒤 지연은 앞치마를 찾아 허리에 둘렀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번졌습니다. 지연은 싱크대 앞에 서서 쌓여있던 접시를 하나씩 닦았습니다. 비누 거품이 튀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릇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영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낯선 기분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복순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정리하는 모습을 본 복순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은 꾸짖음도 빈정거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정과 허락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또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음식 준비가 한창일 때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설거지가 밀리지 않도록 중간중간 빈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손등에 물기가 맺혔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복수는 지연 옆을 지나며 작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했네. 이제야 우리 식구 같아. 지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임이 정리될 때에도 지연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모아 한쪽에 정리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회관문을 닫으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조용히 마주쳤고 오래 묻혀있던 말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걸음은 나란히 맞춰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케이크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못 드린 거예요. 영수는 말없이 케이크를 잘라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촛불도 화려한 장식도 없는 조각들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 불빛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고 답답했던 정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그날의 케이크는 맛보다 마음이 더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래된 오해 대신 다시 쌓이는 정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